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쿠빌라이 시대의 남송정벌이 벌써 5편에 이르렀는데 이번 시간에는 몽골군이 수도 이만까지 진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황에서 수도 이만을 지키려는 남송 지사들의 행보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원나라의 바얀이 그런 지사들의 저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송의 국가체제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그 망국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지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사들의 이야기는 이번 편에도 일부 묘사가 되겠지만 다음 편에 이어지리라는 것을 먼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나라 군대는 처음에 남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양양성과 번성을 5년간에 걸친 포위작전과 회유포라는 신무기의 동원으로 결국은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적이 튼튼하게 방위하고 있는 곳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한수에서 장강으로 나아가고 장강을 도하하는 그런 지능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사도가 이끄는 남송의 중앙군을 결전으로 패퇴시키고 파죽지세로 장강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남송의 각지에 있는 그런 군벌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승리를 거둔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몽골군은 남송의 건강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건강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삼국지의 송권이 수도로 삼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장강이 서해랑 합류하는 지점과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몽골군이 장강의 전역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강부까지 제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건강의 동남부에 수도 이만이 굉장히 근접해 있었습니다. 이제 남송의 국호는 거의 완전히 기울었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지방들이 차례차례 몽골군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남송의 망국을 그냥 지켜보지만 않는 그런 영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상황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송이 장강의 극동부인 건강부까지 빼앗기고 장강의 패권을 몽골군에게 사실상 완전히 내주었을 무렵 남송 중부 길주 근방에 유지였던 문천상은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있었다. 자, 그 가구까지 가져가시면 모두 된 것 같소. 문천상님, 이렇게 싼 가격에 가산을 처분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만 무슨 깊은 뜻이라도 있으십니까? 몽골군이 이번 전쟁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유지라고 하더라도 저항만 하지 않으면 가산을 온전히 보존해준다고 들어서 그런지 더욱더 의아합니다. 나는 이 가산을 팔아 의병대를 조직해 수도인 이만으로 향하려고 하네. 몽골의 위협에 대항해 수도를 지킬 것이야. 죄상,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남송은 이제 끝장난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는 최강인 몽골 대군이 장강까지 건너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어째서 그걸 모르겠나. 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아무도 군사 모집에 응하지 않고 있네. 내가 일으키는 의용군이 귀감이 되어 천하의 중신들과 의사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네. 자산을 처분한 문천상은 1만 명 정도 되는 의용군을 이끌고 이만을 향해 급진하였다. 그리고 수도인 이만에 입성하여 남송의 황제를 아련코자 하였다. 당시 송의 황제는 전임인 도종이 숨을 거두고 불과 6살인 공제가 대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육수부라는 관료가 황제 대신 문천상을 맞이하였다. 문형, 이 육수부가 간만에 문우를 엿주오. 조정을 떠나 낙향한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군. 함께 과거에 급제한 사이임에도 격주하였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오시니 공에 충성해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오. 이 이만이 전하에 휩싸이기 전에 도착하니 다행이고, 또 육선생의 얼굴을 다시 보니 더 이상 반가울 수가 없소. 상경하는 길에 의용군을 조직하여 내륙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몽골군을 격파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조직한 병사를 남송의 정규군으로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그대가 어린 폐하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오. 대신들이 논의를 하여 폐하께 그대를 우승상으로 봉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드렸고, 폐하께서 이를 수락하시어 그대가 우승상으로 임명되게 되었소. 몽골 1위의 나리선 발톱을 막아낼 방안을 강구해 주시오.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육선생, 다만 폐하를 곁에서 보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창강을 따라 건강부까지 함락시킨 몽골군이 이곳 이만으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방비가 많이 취약하니 잠시나마 정전협정을 맺고 군의 대세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군으로 찾아가 정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육선생과 장군 장세걸에게 군의 정비를 맡기겠습니다. 주변의 유수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하시지요. 알겠소. 장세걸 장군과 이 육수부가 조정을 끝까지 지킬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상황극이 뒤로도 더 이어지는데 잠깐 끊고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천상이라는 인물이 나라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의병을 이끌고 수도로 달려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기인 육수부라는 충신을 만나고 자신이 모집한 군대를 남송의 정규군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승상으로 임명됐는데도 조금이나마 더 지원군을 갖추고 시간을 벌고자 몽골군에게 정전을 신청하러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다시 상황극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육수부와 장군 장세걸에게 후사를 맡긴 우승삼 문천상은 시간을 벌고자 몽골군의 바얀을 찾아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바얀승상. 문천상이라고 하오. 제가 듣기론 승상께서 건강부에 주둔하셨을 때 대원의 황제 쿠빌라이께서 모두 진영을 지키고 당분간은 남송을 공격하지 말라는 어명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소. 어째서 황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오? 전왕은 군을 이끄는 사령관이 가장 잘 알고 있어. 쿠빌라이 칸께서도 그 점을 잘 이해하고 내게 정권을 맡겨주셨기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소. 공이 구태여 우리 군의 분열을 조장하려 해도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으니 헛수고 마시오. 초면에 결례를 용서하시오. 나는 다만 정전을 신청하러 왔기에 바얀 승상의 의중을 떠볼 수밖에 없소. 승상께서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잘 알겠소. 그렇지만 우리 강동은 기근이 계속되고 질병이 퍼져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소. 이 문천상은 백성들을 구휼하고 양군의 피해를 주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양군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간의 정전이오. 바얀 승상께서도 제 의견에 부정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그대의 견해가 지당할 것이오. 하지만 몽골군의 수장인 나로서는 애써 거의 꺼트린 불씨를 구태여 다시 살려놓을 필요가 없네. 이대로 이만을 들이쳐 남송을 멸할 것이오. 이보게! 근위병은 문천상을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안내하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곧 이만으로 돌아갈 것이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길을 트시오! 유감스럽지만 문천상은 이만으로 돌아가실 수 없소. 그대는 남송의 대신으로서
이 상황에 큰 책임이 있으니 이곳에 남아 나와 앞으로의 문제를 풀 것이오. 게다가 구빌라이 칸께서 그대에게 관심이 있소. 그대는 과거에 장원을 할 만큼 학문이 뛰어난 데다 당대의 중신으로 명성이 자자하기에 칸께서 직접 대면하시기를 원하셨소. 역시 법도를 모르는 북방의 이리들이로구나. 이만해서 황제 폐하를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거늘 바얀 내 놈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참상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오냐, 이 굴욕을 이기고 내 놈들의 복거를 이 두 눈에 담아주겠다. 남송은 백은 25만 양과 25만 필의 세패로 몽골 측과 정전 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그 시도 또한 단호하게 거부당했다. 그리고 전쟁 시작 후 8년 후인 1276년 2월 남송은 고심 끝에 몽골군에 항복하기로 결정했다. 남송이 항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봤습니다. 먼저 문천상은 바얀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바얀이 이 문천상을 자기네 몽골군에 억류를 시키게 됩니다. 원사라는 역사책에서는 바얀이 문천상한테 너한테 책임을 묻고 사안을 이 바얀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이것보다는 문천상을 살려가지고 몽골 측에서 등용하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가 관우를 회유할 때 자기 주변에 억류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간에 몽골군은 이 이만을 계속해서 좁혀오면서 남송의 수도인 이만은 결국에 항복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남송의 권위를 해체하는 작업이 하나하나 시작되게 됩니다. 과거의 몽골 제국의 정복사업처럼 대대적인 숙청과 학살 이런 게 자행되진 않지만 대신에 황제로서의 권위와 망국이 갖추고 있던 법식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송의 황제의 칭호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옥세를 먼저 건네받습니다. 남송의 황제는 이로써 황제가 아니라 임금으로 격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송 측에서 복종의 서약을 서면으로 제출한 거를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몽골 측의 조건에 맞게 이걸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직 몽골 측에 투항하지 않은 곳에 항복을 지시하는 친필 조서를 송해 황제가 작성해서 이거를 항복하지 않은 곳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천상이 모집한 의용군 2만 명을 해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애초에 문천상이 고향에서 올라올 때 의용군이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이게 이 시기에 2만 명이었다는 거는 문천상이 계속해서 이 의용군을 자비로 모집을 했고 그 수가 계속해서 불어났다는 그런 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규군과 또 남송의 관료 체계를 해체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송나라의 근위군을 몽골의 각 부대로 각각 나눠가지고 몽골 측의 부대에 합류를 시키게 됩니다. 송나라의 근위군을 그 조직 그대로 흡수하지 않는 것은 이 부대가 혹시나 반심을 품고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나름대로 제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군대를 나눠가지고 혹시나 반심이 있더라도 그 몽골의 각 부대에서 쉽게 통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잡아두려는 속셈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법식들이 다 차례차례 다 실행이 되고 사실상 남송의 모든 권위와 권력들이 해체가 된 이후에 송나라 임금이죠. 이제 송나라 황제가 아니고 송나라 임금이 부하들을 다 이끌고 바얀의 군영에 와가지고 항복문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은 양절 대도독부라는 원나라의 군정기관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게 남송의 모든 끝이라면은 굉장히 허무하죠. 근데 역사의 기록에서는 남송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기만 했던 것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삼국시대가 마감되고 통일신라로 완전히 통합이 되기 전에 고구려난 백제에서 부흥군 운동이 있잖아요. 또 일제강점기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이 전개됐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남송의 재흥을 노리는 그런 충신들이 다시 저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라마보다도 더욱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남송이 국가 체제 측면에선 붕괴됐지만 인적으로는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남송의 마지막 불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묘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